소장을 제출을 하죠. 소장을 제출을 하고 소장을 심사를 할 때 당사자나 뭐 기타 필수적 기재 사항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를 해요. 그 절차가 저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보정을 하는 내용과 소멸시효 중단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볼 텐데 이런 그 소장 심사를 했을 때 이 소장 심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보통 소장 각하 명령이 나오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부하는 쟁점 중에 나중에 보정을 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보정은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소장을 제출을 하잖아요. 특히 많이 나오는 보정은 피고 주소 보정. 인지송달료 제대로 안 냈거나 인지송달료 아예 안 냈거나 네. 저희 인지송달료 좀 나중에 내요. 법원에서 내라고 보정 나오면은 내요. 왜? 뭐 사실 당사자들한테 저희도 받아서 인지송달료를 내는데 그걸 늦게 주시면 그냥 늦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특히 우선 저희는 뭐 특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피고 주소 보정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소재기를 할 때 피고 어디 사는지 다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도 있고요. 뭐 몰라요, 어디 사는지는. 그리고 뭐 생년월일은 알지만 뭐 주민번호는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전화번호만 알면 저희 주소 보정은 다 하거든요.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3사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를 보내요, 저희가. 그러면 그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 여러분 공부하실 때 민사소송 배웠잖아요. SKT, KT, LG U+에 다 보내요. 이 전화번호 가진 사람 주소 알려달라고. 그러면 회신이 다 와요. 그래서 본인 명의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주소로 보내고 거기에 있는 주민번호도 물어봐요. 왜냐면 주민번호를 알면 저희가 그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민센터 가셔서 그 상대방 초본 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송 당하시면 여러분 초본 상대방이 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소 보정이 많이 나오고 또 돈 내라고 인지송달료 보정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결국에 내가 소장은 이때 넣었는데 보정을 이때 했으면 소멸시효를 언제 중단하는 걸로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 민법할 때 다 배우셨겠지만 소멸시효가 끝나기 한 1개월 전에 고민하다가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를 소멸시효 중단으로 보면 이 소재기에서 계속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때를 소멸시효 중단 시점으로 보게 되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쟁점으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그려보면 소장 제출을 이때 했고요. 보정을 이때 했어요. 뭐 인지송달료 보정이든 어쨌든 돈 내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를 소멸시효 중단 시점으로 볼까 이제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보정시설은 어떤 흠결로 인한 보정명령이든 보정 시에 내가 적법한 제소를 한 것으로 보겠다 라는 학설이에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특히나 소멸시효는 제가 밑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설명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민사소송법에서 그 쟁점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법 쟁점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소멸시효 제도가 뭐예요? 딱 한 줄로 정리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저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 재판부가 아 그래요? 그럼 계좌 내역을 한번 내봐요. 그래서 아 은행에 갔는데 20년 전이라 뭐 없고 아 그리고 제가 그중에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줬거든요. 재판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현금으로 20년 전에 주셨구나. 법원이 증거 어디 갔어요? 그리고 아니 그게 준 게 맞으면은 왜 인재 청구해요? 놀려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재판에 그런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면 증거 확보도 어렵고 상대방 입장에서 저희 신의 측에서도 배우지만 아니 더 이상은 안 하겠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 이게 소멸시효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러니까 통상 민법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걸로 봐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9년 전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하다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상 소를 청구를 하든 그냥 막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내 권리를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인지보정 그냥 법원에서 돈 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아니 네가 재판을 제대로 할 거면 이 재판에 대해서 드는 돈 법원에다가 인지대 내라.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안 내면 이거를 각하하는 거는 맞지만 그 인지보정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흠결로 인한 보정이든 이때를 적법한 소재기시로 봐서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때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봐줘야 돼요. 물론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아서 인지대를 내지 않아서 각하가 돼서 각하가 되면은 그거는 민법상으로도 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차피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보정이 제대로 되면 언제 권리 행사했어요, 이 사람이? 소장을 냈을 때 권리 행사를 한 걸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정시설은 어떤 흠결로 인한 보정명령이든 보정시에 적법한 제소 시기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보정이 돼야 뭔가 제대로 진행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지만 사실 적당하지 않고요. 소장 제출 시설은 보정이 있으면 하자 있는 소장이 제출된 경우에 소급해서 적법한 제소가 있었던 것을 보통이 이래요, 여러분. 저희 행정소송이나 그런 항소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 딱 맞춰서 소장 내는 경우에 인지 때 나중에 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번도 기간 갖고 문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보정시로 보면은 기한 다 못 지킨 게 되게요. 그러지 않아요. 소장을 우선 내고 인지보정 나중에 해도 기간은 그냥 준수한 걸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당일에도 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한이 닥쳐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네. 맞기는 맞는데 절충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결국에는 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보정시로 보자. 그러니까 청구 원인을 안 적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소장에서. 그래서 이시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 설명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언제냐?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해서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을 때 중단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소멸시효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는데 저희가 소장을 냈는데 갑이 을한테 1억을 달라고 하면서 소장을 내는데 왜 1억을 달라고 하는지 청구 원인을 안 적어요. 안 적었어요. 소장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리는 사실 구체적인 권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소재기를 하거나 청구를 할 때 야, 너 그때 빌려간 그 돈인지 아닌지 이 권리를 소멸시효가 지금 거의 닥친 그때 빌려준 그 돈인지 아니면 최근에 빌려준 돈인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거를 중단시키려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정도까지는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소재기를 하고 보정을 이때 해도 보통은 이제 이때로 보는데 왜냐면 이때 권리 행사를 한 거니까. 근데 청구 원인이 없어서 이 사람이 소장을 내긴 냈는데 청구 원인이 없어서 이 사람이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청구 원인을 안 적었을 때는. 이때는 청구 원인이 보정이 돼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인지 때 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원인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권리를 행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경우에만 보정시설로 보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주는데 어떤 권리 행사인지 밝혀진 게 소재기 시냐 이때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학설로 치면 그 민사소송법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시윤 교수님은 부족 인지 보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지만 청구 내용이 불명한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정시설로 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결국에 내가 권리 행사를 언제 한 걸로 볼 것이냐. 나중에 보정이 되면 그건 보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재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장이 맞죠. 이 주장이 맞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보정시설과 소장 제출시설은 뭐 그냥 정말 굉장히 형식적으로 지금 보정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경우에는 맞을 수는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에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이해가 부족한 학설이라고 보고 정을충설 같은 경우에는 취지 자체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라서 따라서 소재기를 통해 더 이상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면 즉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원고가 소재기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인지송달료 보정은 결국에 소송 비용을 내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각하되지 않고 나중에 보정됐다면 그냥 소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재기 시로 보는 게 맞죠. 네. 다만 청구 원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그래? 소멸시효 거의 다 돼간 그 권리 맞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보정시로 보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의 권리 행사가 어떤 권리 행사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엔 요거에 대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 중단과 그 보정의 차이는 문제는 되게 생뚱맞은 판례가 자꾸 그 민사소송법 교재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항소장 제출 기한이라든지 그렇게 치면 뭐 그 행정소송 소장 처음에 낼 때 기한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은 9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거 할 때도 인지 때 나중에 낸다고요. 다급하면 소장 먼저 내고 인지 때 나중에 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바 없지만 제가 감히 추측건데 우리 법원은 분명히 절충설과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대로 결국에는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건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보지 굳이 이거를 당사자한테 불리하게 보정시로 소장까지 냈는데 당사자한테 불리하게 보정시로 볼 가능성은 거의 낮고 그런데 어떤 교재나 어떤 설명에서 보면 판례가 보정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례가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 틀려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이해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이제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되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답안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실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실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소멸시효 중단 쟁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수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굳이 답안에 이제 학설들을 쭈르륵 쓰셔야 돼요. 이게 보정시 문제가 된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서 나중에 보정이 이루어졌을 때 보정 원인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소멸시효를 중단됐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 보정이 돼야 적법한 소가 되기 때문에 보정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걸로 보자는 학설. 아니다. 보정이 되면 소급해서 소장 제출이 적법한 게 되기 때문에 소장 제출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그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라는 학설. 그런데 또 그 보정의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확정이 된 채로 소장이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 원인이 미기재가 되면 그 원고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지보정의 경우에는 그냥 소재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걸로 보겠지만 그 청구 원인이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정이 된 때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자. 이런 학설이 있다를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쓰시고 그랬을 때 당연히 타당하긴 뭐가 타당하다? 이게 타당하다. 논거는 뭐다? 소멸시효는 결국에 권리에 의해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한 시기를 특정돼 있다면 그 권리 행사가 소장 제기시로 보는 거고 청구 원인이 불특정돼 있어서 그 권리 행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이 보정되었을 때로 보는 절충설이 타당하고 그것이 권리 행사를 하는 원고에게도 불리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피고 역시도 피고에게도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간단히 해주시면 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가 뭐 이름은 기억 안 나셔도 그냥 쓰셔도 되세요. 보정시설은 인지보정의 경우까지 보정시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요. 소장 제출 시는 청구 원인 등 불명으로 어떤 권리 행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에 대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도 소장 제출 시라고 보는 것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 따라서 학설 중에는 결국 절충설이 타당하고 그럼 저희가 답안에 이제 판례의 태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판례의 태도는 불명확하지만 불명확하다까지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 아직 불명확하니까. 판례가 명시적으로 뭐 얘기한 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판례는 권리 그 소멸시효의 취지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한 시점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된다. 이 정도까지 쓰시는데 이 판례는 틀리다고요. 이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보정시라고 본 판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판례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판단할 거야. 아마 절충설이랑 유사한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이게 기출되기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으로 사실 나올 수는 있거든요. 위 판례를 두고 인지송달료 보정의 경우에 판례가 보정시설이라고 했다고. 인지송달료 보정 시의 보정시설이라고 본 건 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지보정한 때를 소멸시효 중단으로 본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틀린 설명이에요. 답안에 기재한다면 판례가 이에 대해 명시한 바는 없지만 소멸시효 취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굳이 제가 또 그 문제의 풀이 방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채점위원이 얘가 뭐 이 판례는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아는 척은 해주시는데 위 판례를 굳이 소개하고 싶다면 위 판례를 알고는 있다고 아는 척만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판례가 인지보정 시기에 대해서 논한 판례는 있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보정의 효과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지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 시점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기재해 주시는 게 정확한 답변인 거예요. 자, 뭐였냐? 이 판례는 소멸시효의 소자도 꺼내지 않았고 그 취지도 전혀 없어요. 이게 뭐였냐면 인지송달료가 보정하라고 나왔어요.
원고는 원심 재판장으로부터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대해서 항고장에 부족한 그 송달료, 인지송달료 1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3일 내에 그 법원의 은행, 법원 보통 신한은행이에요, 여러분. 법원에 다 신한은행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지송달료를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기한 내 했어요, 23일에 은행에다가. 그랬는데 보통 저희가 인지송달료를 납부를 하면 그 납부서를 법원에 내거든요. 그래야 사실 법원이 아는 거예요. 법원이 무슨 은행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전산상 뭐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재판이 한두 개도 아닌데 몰라요. 그래서 법원은 그 돈을 냈다는 거를 몰랐어요. 당사자가 그거를 안 내서. 그래가지고 원심 법원에다가 인지등 납부서를 제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에 원심 재판장은 원고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소장을 각하했어요. 계속 안 낸 거예요. 이게 12월 13일까지. 돈을 냈는데 그걸 법원에 안 내니까 각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는 뭘 다퉜겠어요? 아니 나 보정했는데 이 판례는 결국에 보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정을 했을 때 그 보정 시기를 현금 납부를 한 때로 볼 거냐, 법원에다가 내가 인지대를 냈다고 그거를 납부서를 냈을 때냐, 요게 쟁점이 됐던 거지. 인지보정을 뭐 했을 때, 제대로 했을 때 이게 뭐 소멸시효 전혀 쟁점이 달라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소장을 각하했는데 여러분이 원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돈 냈는데? 아니 은행에 납부하면 되지. 변호사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법원에다가 납부서를 냈을 텐데 이분이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난 돈을 냈는데 내 소장을 왜 각하해요? 내가 이걸 얼마나 고심고심 해가지고 이 소재기를 한 건데 하니까 당연히 인지 보정의 효과를 다투는 항고장을 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에 여기서 재항고인이 그 원고인 거죠. 항고도 기각돼서 다시 재항고를 했거든요. 원심 재판장의 인지 보정 등 명령에 따라서 수납은행에다가 자기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그냥 그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돈 냈잖아요. 돈 내래서 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재항고인이 위 납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보정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즉 현금을 실제로 납부했을 때 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요 판례거든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보정이 나중에 됐을 때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는 이 판례와 전혀 무관한데 요 판례를 두고 보정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지 저는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 이거는 지금 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이 원고가 돈을 냈는데 법원에다 납부서를 안 냈을 때 과연 언제 보정한 걸로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거예요. 즉 보정의 시기에 대한 판례일 뿐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답안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학설들은 말씀드린 대로 쭉 쓰시고 절충설이 소멸시효 중단의 취지에 따라서 타당하다 쓰시고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 판례는 결국에는 보정의 시기에 대한 문제다. 보정을 실제로 납부했을 때와 법원에 납부서를 제출했을 때 중에 언제 진짜 보정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례일 뿐이지 이렇게 아는 척은 해주시되 왜냐면 교과서들에 소개가 돼 있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판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쓰실 필요도 없어요. 법원의 태도는 판례의 태도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하니까 절충설의 소멸시효의 취지에 따라서 결국에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 행사하는 사람에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리 행사가 명확해서 나중에 인지보정이 됐을 때도 그거는 권리행사는 이미 소재기 시에 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소멸시효는 청구만 꼭 재판상 청구가 아니고 청구만 해도 중단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그냥 청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보정시로 보냔 말이죠. 그렇지만 청구 원인이 안 적혀 있을 때는 어떤 권리 행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정시로 보는 거고 그 외에는 보정이 제대로 됐을 때는 다 소재기시로 보겠다라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게 맞는 거지. 이 판례를 두고 판례가 특히나 인지송달료의 보정의 경우에 보정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봤다는 설명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도 다른 교과서들을 보고 공부를 했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 뭐 틀리게 알고 있는 거는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판례 더군다나 판례의 태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사소송법에서 절차법이잖아요. 학설이 중요하냐 판례가 중요하냐. 판례가 중요하죠. 학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제위원들한테 저 알아요. 알긴 알아요. 교수님들의 견해 대립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민법도 아니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례는 인지보정 시에 보정시의 소멸시효가 그때 중단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답안을 그렇게 기재를 해주셨으면